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유튜브에 쏟아지는 수많은 방법론 지겹지 않으세요? 그들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의 인생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도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정답을 컨닝하는 게 아닌 본인을 꿰뚫어보는 좋은 질문의 연속이어야만 당신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 내공은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리셋TV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질문을 영상 마지막에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세요. 장담합니다. 댓글 다는 아주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안녕하세요. 인생 리셋TV 프로통찰러 최시간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분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당하는 인간, 그리고 레버리지 하는 인간. 레버리지가 뭔데 그딴 걸로 인간을 분류하냐고 생각하셨나요? 금수저에게도 흙수저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평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에게 하루 30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며 가난한 사람에게 하루 10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여기 통닭집을 운영하는 두 명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직원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벌어가는 순수익도 높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동네 1위 통닭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 3년차 경쟁사가 들어오지만 동네 1위를 유지합니다. 매달 1,000만 원을 버네요. 대단합니다. 다른 한 명은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자신을 복제합니다. 물론 직원이 본인이 하는 것에 비해 절반도 못합니다.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원 월급의 순수익도 줄어듭니다. 초반엔 본인보다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의 꿈은 동네 1위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그리고 2년차에 똑같은 시스템을 복제해 점포를 늘립니다. 3년차 50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듭니다. 5년차 100억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두 통닭집 사장님의 시작은 똑같았고 노력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3년 후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대표는 자기가 해도 또는 남이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은, 즉 닭을 튀기는 단순 업무 같은 일은 부가가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타인에게 그 일을 맡기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직원에게 맡긴 일을 내가 했을 때 1시간에 2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직원을 맡겼을 때 10만 원밖에 못 번다. 하지만 10만 원을 덜 벌더라도 1시간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 구하는 게 그렇게 쉽냐? 무능한 사람 데리고 와서 기껏 가르쳤더니 힘들다고 나가고, 유능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전수했더니 옆에 가게를 차리더라. 맞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대우를 해도 자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동업, 지분 배분, 협업. 이 중에서 인센티브와 동업, 지분 나누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통닭집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통닭 맛에 있을 겁니다. 튀김옷의 비율, 튀기는 시간, 기름 온도. 본인이 최적화된 통닭 튀기는 노하우를 만들었다면 오후 5시에 완판하는 통닭 튀기는 법이란 강의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통닭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관여도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료 수익까지 생기네요. 일석이조입니다. 거기서 수강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강의장은 당신의 철학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관여도가 맞는 사람 중 창업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 사람에겐 창업의 리스크는 덜어주고
창업한 만큼 벌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리고 당신에겐 자동 수익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의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오래 일할수록 대우를 높여주는 건 그 사람이 계속 일하게끔 만드는 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방식처럼 지분을 쉐어하는 것도 소중한 파트너를 놓치지 않을 방법이 되겠네요. 요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부가가치 높은 사업 구조이기도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걸 이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멘토가 되고 싶은 사람의 강의를 듣고 훌륭한 멘티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미나를 통해 여러 명의 훌륭한 멘토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건, 즉 직원을 쓰는 게 고정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정 비용의 증가는 사업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인력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파트너를 잘 찾았을 때, 즉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만 따져보겠습니다. 동네 일이 통닭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통닭을 튀길 사람이 없네요. 가족이 뛰어들지만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인 기업의 리스크는 내 몸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파트너십, 내가 없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난 계속해서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하여 회사는 지속해서 성장하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가지 근거 어떠셨나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을 월급으로 바꾸는 반면에 어떤 이는 타인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여기서 마인드의 차이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누가 해도 성과가 비슷한 일은 타인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면서 레버리지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계속하기에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본인의 시간을 레버리지당하고 하루에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사업에 낭비합니다. 물론 어느 삶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삶은 부자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레버리지 하고 계신가요? 레버리지 당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삶에 대한 짧은 통찰과 아주 쉬운 댓글 쓰기만으로 당신은 오늘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본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서가 힘들 정도로 바쁘신 분들은 제 인스타에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올려드리니 팔로우 해주시면 틈틈이 핵심 내용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 주소는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바꿀 가치가 있었던 콘텐츠였길 희망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리셋TV 프로 통찰러 최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